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피적분함수 안에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이 여러 개가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이런 꼴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적분 이론을 통해서 본다면은 피적분함수 안에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꼴에 대한 적분을 푸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 삼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함수 sin x를 적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로부터 바로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사인 x도 적분한다 했을 때 코사인 x의 역도함수, 즉 한 부정적분은 sin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에서 푸는 문제들 몇 가지 더 해볼까요? secant x의 제곱 dx 같은 경우라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secant x의 제곱이기 때문에 secant x의 제곱의 한 부정적분은 탄젠트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적분함수 안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을 때 이런 꼴을 적분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정의에서 구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식을 변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 x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자, 탄젠트 x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탄젠트 x가 될까 쉽게 떠오르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탄젠트를 다음같이 바꿔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자,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근데 우리가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적분 이론은 분모 미분해서 분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분모 미분해서 바로 분자가 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라면은 식을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없었던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곱해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이때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상수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여다보면 분모 미분해서 분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의 거듭조로 가죠. 그래서 로그 코사인 분의 1이에요.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를 나타내죠. 그래서 로그 시컨트 x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 한두 개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탄젠트 x의 제곱을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x의 제곱, 탄젠트 x의 제곱 역시 뭘 미분해서 이게 바로 나올지 쉽게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을 이용합니다.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놓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얘네들은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다 따로따로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시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이렇게 돼요. 이제 요 시컨트 x의 제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의로부터 바로 적분됩니다. 탄젠트 x 여기도 정의로부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제 두 가지만 또 더 살펴볼까요? sin x의 제곱은 앞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직접 적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사인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2를 적분하니까 x, 코사인 2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또는 사인 2x는 2신코잖아요. 그래서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신코 2하고 2분의 1 지워지니까 신코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플러스 c와 같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x의 제곱뿐만 아니라 코사인 x의 제곱도 역시 이와 같은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풀립니다. 코사인 2x dx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사인이죠. 2분의 1 사인 2x dx입니다. 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c가 됐죠. 자, 코사인 2x의 부정적분은 2분의 1 사인 2x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사인 2x는 2신코가 되니까 역시 정돈해서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한다면은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주로
정의를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 등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식을 변형하는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가 피적분함수 안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을 때 적분하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형태를 푸는 방법, 이렇게 식을 변형하거나 치환해서 또는 이렇게 정의해서 푸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앞전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sin x의 n승을 적분한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이 sin x의 n승을 적분한 문제 우리 앞에서도 해봤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부분적 분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cos x 그리고 sin x의 n-1승 그리고 플러스 여기 밑에다 쓸까요? n분의 n-1 인테랄 sin x의 n-2승 dx예요. 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sin n승이나 cos n승, 탄젠트 n승을 푸는 방법도 이미 앞전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절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형태의 적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cos x의 3승을 적분한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os x의 3승을 적분해 볼까요? cos x의 3승은 뭘 미분해서 이게 될지 언뜻 떠오르지도 않고 잘 모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적절하게 식을 한번 바꿔볼까요? cos x의 제곱 곱하기 cos x의 1승 dx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cos x의 제곱을 바꿀 거예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cos x의 제곱 더하기 sin x의 제곱은 1이니까 cos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sin x의 제곱이죠. 그래서 cos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sin x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s x dx입니다. 우리는 적분을 둘로 나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랄 cos x dx와 인테랄 sin x의 제곱 그리고 cos x dx입니다. 앞에는 정의로부터 바로 적분합니다. sin x가 되고요. 뒤에는 치환 적분이 가능하죠. 자, 뒤는 우리가 sin x를 t로 치환한다면 좌변 미분하면 dt, 우변 미분하면 cos x dx가 됐죠. 자, 그래서 sin x를 t로 치환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인테랄 sin x를 t로 놨죠. t의 제곱 cos x dx는 dt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xn승꼴 적분한 문제에 불과하니까 적분하면 3분의 1 t의 3승 그리고 플러스 c죠.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에요. 원래 문자로 다시 바꾸니까 sin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당하게 식을 변형하고 치환하고 또는 정의대로 풀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한다면 이렇게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꼴에 대한 적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 사인의 3승이나 코사인의 3승, 사인의 4승, 코사인의 4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손쉽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제 교재 예제 1번은 코사인 x의 3승을 적분한 문제였었는데 우리는 한번 그러면 사인의 4승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또는 코사인의 4승 이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4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x의 4승 같은 것도 그럼 적분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코사인 x의 3승을 적분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코사인 x의 4승도 물론 이와 비슷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점화식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만은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코사인 x의 4승은 코사인 x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코사인 x의 제곱을 다음과 같이 바꿔놓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꿔놓을 수 있죠. 여기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x가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상수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자, 얘네들 다 전개하겠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2x, 코사인 x니까 2배 코사인 2x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코사인 2x의 다시 제곱이 됐죠. 자,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식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주어진 식은 4분의 1 그리고 인테랄 1 플러스 2배 코사인 2x가 있고요.
자, 이걸 바꿉니다. 코사인 x의 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없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2분의 1 플러스 2 각의 2배예요. 코사인 그래서 4x입니다. 2x의 2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dx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 2분의 1이고요. 요거 1이잖아요. 적분을 바로 시도록 할까요?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2분의 3 적분하니까 2분의 3 그리고 변수 x예요. 2 코사인 2x를 적분하니까 얘는 사인 2x가 되겠군요. 왜냐면 이 함수 미분해 볼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합수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2가 나와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코사인 4x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사인 4x 코사인의 부정적분은 사인이에요. 이거 미분하면 4가 나오는데 앞에 2분의 1만 있어야 되니까 8분의 1이 있으면 되겠죠. 4 곱하기 8분의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차수가 올라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함수에 사인의 2승, 3승, 4승, 5승 뿐만 아니라 코사인의 2승, 3승, 4승, 5승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사인의 5승, 코사인의 7승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서로 다른 종류가 곱해져 있으면 적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삼각함수의 곱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과 곱해질 수 있는 함수들은 일단 코사인이 있죠. 또 사인과 곱해질 수 있는 함수 여기서 사인과 사인끼리 곱하는 것은 사인의 제곱이고 사인의 제곱은 이미 계산할 줄 아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어로 바꿔서 푸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과 사인은 이제 생략하고 사인과 코사인, 사인과 탄젠트, 사인과 그리고 시컨트, 사인과 그리고 코시컨트, 그리고 사인과 코탄젠트 이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꼴을 적분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사인과 코탄젠트 같은 거는 식을 잘 바꿔보니까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곱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잘 정리하니까 코사인 x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네요. 즉 사인과 코탄젠트를 적분한다, 코사인을 적분하는 것과 같아요. 이번에는 사인과 코시컨트를 적분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시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인의 역수를 뜻하죠. 그래서 이걸 적분한다는 얘기는 곧 상수 2를 적분하는 꼴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인과 시컨트를 적분해 볼까요? 이 사인과 시컨트의 곱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다시 잘 바꿔서 보니까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의 역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지요. 우리는 탄젠트를 적분한 방법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절 연습 문제 보면 탄젠트의 n승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 분법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탄젠트 같은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계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적분하는 것은 곧 우변을 적분하는 것과 같으니까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럼 탄젠트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요. 다시 보면 코사인 x분의 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 사인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변형하니까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가 되고 코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이니까 이런 꼴을 적분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시컨트는 앞에서 우리가 식의 변형에서 배웠었죠. 분모 분자에다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곱함으로 해서 분자를 전개해 보니까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돼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돼요. 즉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가 되고요. 코사인의 부정적분은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결국은 오른쪽을 적분하는 문제가 들이돼요. 즉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각각 이렇게 변형한 얘네들을 이용해서 적분하면 돼요. 하지만 얘는 이 자체가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은 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n번, 여기가 n번 곱해지는 이런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적절하게 변형하면 이런 모양 비슷하게 바꿀 수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우, 자, 이제 사인의 m승과 코사인의 n승꼴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피적분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적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밑에다 책에는 없지만 얘도 같이 좀 써놨습니다. 즉
비록 이 절의 제목이 삼각함수의 적분법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유사한 형태의 적분이기 때문에 쌍곡함수도 적분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적분과 쌍곡함수의 적분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요. 보다시피 사인의 m승과 코사인의 n승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적분한 방법. 근데 여기 이 해법이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모양의 해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인의 m승과 코사인의 n승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m과 n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와 둘 다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도표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도표를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다루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m과 n이 있어요. 사인 m승, 코사인 n승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이 m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둘 다 홀수일 수도 있고요. 하나가 홀수이고 하나가 짝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쪽이 짝수이고 뒤쪽이 홀수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짝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란 얘기는 이거 홀수죠. m과 n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홀수가 되는 경우 이거죠. 얘는 둘 다 홀수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홀수이거나 m이 홀수이고 n이 짝수인 경우,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인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경우 케이스 1에서는요 둘로 나누겠습니다.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 하나 하고 그리고 모두 다 짝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과 n 중에서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와 모두 짝수인 경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경우라면 이 첫 번째 경우가 이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우의 해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 차수라면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홀수 중에서 1, 3, 5, 7, 9 이런 홀수 중에서 1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3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 같은 경우는 3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는 항상 1 더하기 나머지 짝수로 표시가 가능하죠. 5는 1 더하기 4로 쓸 수 있고요. 7은 1 더하기 6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홀수는 1 더하기 나머지 짝수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홀수 부분을 항상 이 문제는 1승과 나머지 짝수수로 분류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졌을 때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인테럴 사인 x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x의 3승 dx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요? 1승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사인 x의 제곱이고 코사인 x 쪽은 이제 1승이에요. 편의상 여긴 제곱이라 한 거고요. 여기 1승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치환적분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부터 바로 치환할 수 있죠. 사인 x를 우리가 t로 치환하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dt, 우변 미분할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사인 x dx가 dt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x를 t로 놨더니 전체적인 윤곽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치환을 적용하니까 t의 제곱 dt 꼴이 돼서 얘는 3분의 1 t의 3승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모양의 적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조금 더 높은 차수의 홀수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탄젠트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쪽을 좀 더 큰 숫자의 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인 x의 여기도 바꿔봅시다. 6승 그리고 코사인 x의 3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꼴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아까는 바로 코사인 쪽이 1승이었는데 지금은 코사인 쪽이 3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인 x의 6승과 코사인 x의 3승은 코사인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1승의 곱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홀수는 1 더하기 짝수로 분명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적용한 것뿐이에요. 코사인 x 1승과 코사인 x의 2승의 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수를 더하면 3승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뒤에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앞서 했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기 했던 것처럼
코사인 x의 1승 dx가 자연스럽게 dt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를 치환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사인 x를 t로 치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긴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사인이 아닌 코사인의 제곱이 들어있죠? 바로 이 부분부터 먼저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이용해서 바꿔야만 합니다. 자, 삼각함수 항등식을 이용해서 바꿀까요? 코사인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인 x의 6승과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dx예요. 자, 이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서 본다면 이렇게 전개를 할까요? 인테그랄 사인 x의 6승과 그리고 코사인 x dx와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전개하니까 사인 x의 8승과 코사인 x의 1승 d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 노란색 폰펠로 표시했던 이런 치환을 여기다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얘는 t의 6승 dt가 될 것이고 인테그랄 t의 8승 dt가 됩니다. x의 n승걸 적분한 문제죠. 7분의 1에 t의 7승, 9분의 1에 t의 9승 플러스 c로 나옵니다.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제로 바꿔놓을까요? 여기는 sin x, 여기도 sin x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 차수인 경우라면 손쉽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보다 큰 홀수를 항상 1 더하기 나머지 짝수로 바꾸기만 하면 손쉽게 적분이 돼요. 자, 이제 우리 교재 예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교재 예제 2번은 sin x의 5승과 코사인 x의 제곱이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조금 아까 풀었던 거는 다 코사인 쪽이 홀수 차수였는데 지금 예제 2번은 사인 쪽이 홀수 차수고 코사인 쪽은 짝수 차수가 됐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 차수인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문제를 한번 다시 적어 볼까요? sin x의 5승 그리고 코사인 x의 제곱 dx예요. 자, 5승은 1 더하기 4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4로.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바꾸니까 sin x의 4승과 코사인 x의 제곱과 여기에 sin x의 1승을 일부러 뒤에다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 우리는 sin x의 dx가 dt로 바뀌길 원합니다. 얘가 dt로 바뀌길 원한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 x 쪽을 t로 치환해야 돼요. 그런데 코사인이 아닌 다른 쪽이 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바꿔야만 합니다. sin x의 제곱을 바꿔야 되겠죠. 코사인 쪽으로 바꿀 거예요. sin의 4승은 sin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sin의 제곱의 제곱이고요. sin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과 같죠. 자, 이와 같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x의 뒤에는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전개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배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4승 그리고 코사인 x의 제곱 sin x dx죠. 자, 이제 우리는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쓰도록 하죠.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이 아까 같습니다. 다 따로따로 적분하도록 하죠. 이렇게 전개하니까 코사인 x의 제곱 sin x의 1승 dx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 상수 4번 할까요? 코사인 x의 4승, 코사인 x의 4승 그리고 sin x의 1승 dx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인테그랄 코사인 x의 6승 그리고 sin x의 1승 dx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다르게 치환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코사인 x를 다른 문자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미분을 하면 dt, 우변 미분을 하면 코사인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sin x dx가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sin x dx는 마이너스를 양변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d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치환을 이용해서 이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까 인테그랄 코사인 x의 제곱은 코사인 x가 t죠. t의 제곱. sin x dx는 마이너스 dt예요. 마이너스 dt.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코사인 x의 4승이죠. 코사인 x를 t로 놨으니까 t의 4승. sin x dx는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플러스 dt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6승이죠. 부호는 좀 이따 쓸게요. 코사인 x는 t라 놨었으니까 t의 6승. 그리고 이제 sin x dx는 마이너스 dt. 그래서 마이너스 d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건 적분 다 쉽잖아요. 그래서 요 적분을 요 왼쪽에서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이제 마저 이어서 살펴본다면은
t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t의 3승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t의 3승.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이거 4승이에요. 이거 4승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2 t의 5승이 있죠. t의 5승.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이너스 7분의 1 t의 7승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1 t의 7승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플러스 씁니다. x의 n승꼴 적분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요.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x와 같이 됐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m가인이 적어도 어느 하나가 m가인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양의 종수인 경우는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뤘던 예문들은 전부 다 이 지수가 m가인이 모두 다 자연수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뤘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 한해서는 꼭 어느 한쪽이 자연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홀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홀수가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홀수가 아닌 다른 쪽이 꼭 예를 들어서 자연수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 예제나 한번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자, 이 예를 들어서 5제곱근 sin x 그리고 코사인 x의 3승 dx를 해봅시다. 자, 이제 이런 꼴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잘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sin x의 5제곱근이니까 5분의 1승이고 코사인 x의 3승입니다. 비록 앞에서 배웠던 사인의 m승 곱하기 코사인의 n승권에서 m가에는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이제 가정했을 때는 이제 자연수를 염두에 두고 가정한 거거든요. 자연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긴 하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홀수가 나오게 되면 다른 쪽은 이렇게 꼭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적분이 가능해요. 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만 자연수고 여기는 분수로 돼 있죠.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적분하는 요령이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sin x의 5분의 1승 코사인 x의 3승은 다시 쓰면 코사인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1승 dx로 바꿔놓을 수 있고요.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사인 x의 dx를 dt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인을 t로 치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인이 아닌 다른 쪽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사인 x의 제곱을 바꿔야만 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식을 다시 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사인 x의 5분의 1승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x의 1승 dx예요. 자, 이제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하면 사인 x의 5분의 1승과 코사인 x의 1승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전개하니까 여기 5분의 1승이고 얘는 5분의 여기 10이잖아요. 5분의 1, 5분의 10, 5분의 11이에요. 지수법칙 적용하면 사인 x의 5분의 11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x dx가 됐어요. 이제 요령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은 그러면 코사인 x dx는 dt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t의 5분의 1승 dt와 인테그랄 t의 5분의 11승 dt로 바꿀 수 있습니다. x n승꼴 적분하는 문제죠. 여기다 예를 들면 5분의 1, 5분의 6이죠. 6분의 5, 5분의 6승이에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5분의 5죠. 더하면 5분의 5에다 5분의 11 더하니까 5분의 16, 16분의 5. 여기는 5분의 16이 같이 됐습니다.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바꿔요. 이 sin x를 t로 치환했던 것이니까 sin x로 여기다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m과 n이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일 경우에 한해서는요. 이렇게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일 때는 꼭 다른 쪽이 이렇게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분수가 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이걸 설명할 때
자, 책에는 지금 삼각함수 형태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쌍곡함수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함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됩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보릭 sin x의 5승과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3승 dx예요. 자, 앞서 다뤘던 예문과는 다르게 이번엔 둘 다 홀수를 놨어요. 이럴 때 어디를 1 더하기 짝수로 놔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요, 사실 아무거나 놔도 되지만 이왕이면 계산이 좀 더 빠르고 쉬운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둘 다 지수가 홀수로 돼 있을 때는요, 낮은 지수를 바꾸는 게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하고 5 중에서 당연히 3이 더 낮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꾸도록 하죠. 하이퍼보릭 사인 x의 5승과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3승은 제곱과 1승의 곱으로 바꿔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물론 얘를 1 더하기 4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식이 좀 더 길어질 뿐이지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하지 않고 가장 적합한 방법 그냥 하나만 해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면 이쪽을 1승과 4승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이퍼보릭 사인 x dx가 dt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이퍼보릭 사인 x를 t로 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요 항이 하이퍼보릭 사인으로 바뀌어서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은 1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항등식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있죠.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에서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을 뺀 것이 1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꿔놓고 여기다 끼워놓고 다시 전개할까요? 여기다 끼워놓고 하나하나 전개하겠습니다. 인테럴 하이퍼보릭 사인 x의 5승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x dx고요. 플러스 인테럴 이렇게 전개하니까 하이퍼보릭 사인 5승과 2승이니까 7승이죠. 하이퍼보릭 사인 7승입니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7승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x d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dt가 되길 원하지요. 그러려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t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사인 x를 t로 놓으면 양변을 미분합니다. 좌변은 dt가 되고요. 우변은 하이퍼보릭 코사인 x dx가 되죠. 자, 이 원리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럼 주어진 시간 인테럴 t의 5승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호 플러스고요. 인테럴 t의 7승 그리고 dt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얘네들은 각각 6분의 1에 t의 6승과 그리고 8분의 1에 t의 8승으로 적분되고 플러스 c를 붙이면 돼요. 이제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x로 다 바꿔놓으면 적분이 끝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쌍곡함수일 때도 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홀수가 있을 때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다른 쪽을 치환하면 되고요. 둘 다 홀수면 낮은 쪽을 치환하는 것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쪽이 홀수 차수라면 얘가 꼭 자연수가 아니라도 돼요. 얘처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거듭제곱근으로 표시가 돼도 여전히 이런 과정과 동일하게 치환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m과 n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둘 다 짝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m과 n이 모두 다 짝수라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 다 자연수 중에서 짝수여야 돼요. 2, 4, 4, 6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짝수여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m과 n이 모두 다 짝수라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문을 우리 교재 예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 3번입니다. sin x의 제곱을 적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sin의 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없죠. 자, 이렇게 sin x의 제곱은 식을 바꿉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야만 합니다. 적분해 보면 0부터 파이까지고요.
자,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2를 적분하면 x, 코사인 2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사인 2x 이와 같이 됐죠. 그리고 구간 0부터 파이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자, 여기다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고 여기가 파이예요. 0을 대입하면 다 0이니까 뭐 빼나 마나고요. 그래서 이 적분값을 계산했더니만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 식을 변형하면 돼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변형하면 손쉽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예제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은 사인의 4승입니다. 우리는 앞서 코사인의 4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인의 4승도 코사인의 4승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문제를 다시 적어볼까요? 사인 x의 4승을 적분하는 문제는 사인 x의 제곱 곱하기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얘네들 각각을 200으로 바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앞에서 풀었던 거랑 좀 다르게 풀어볼까요? 앞에 예문도 코사인의 4승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개하면 사인 x의 제곱 dx 마이너스 인테랄 얘를 먼저 쓸게요. 사인 x의 제곱 코사인 x의 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어서 얘는 200원을 이용해서 바꿨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로 쓸 수 있고요. 자,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x의 제곱을 얘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얘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그렇게 바꿔서 풀어도 돼요.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4를 곱하고 없던 값 4를 곱했으니까 다시 4분의 1 곱해서 상쇄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보면은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제곱으로 바꿔놓는다면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 바깥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 신코죠. 이 신코는 사인 2x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를 또 한번 바꿔야 되죠. 나중에 한꺼번에 바꾼 다음에 계산하도록 하죠. 사인 2x의 제곱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은 제곱은 코사인 여기에다가 2배라니까 4x가 됐고 그 다음에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200값 공식을 썼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 각각은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 2를 적분하니까 x, 코사인 2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사인 2x가 됐습니다. 이거 2분의 1 나가니까 8분의 1, 2를 적분하니까 x, 그리고 코사인 4x를 적분하니까 4분의 1 사인 4x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c인데요. 요 두 개는 공통이 있어서 이 두 개는 묶어내서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1, 이건 4분, 이건 분모 문제에서 4를 곱하면은 8분의 4, 8분의 4x, 8분의 1x, 8분의 3x입니다. 8분의 3x 마이너스 전개를 할게요. 4분의 1 사인 2x 이거 전개합니다. 플러스 3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4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물론 중간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얘를 요걸 이용해서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앞에 코사인 x의 4승 하듯이 그렇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를 다뤄봤었는데요. 자, 본문의 예제는 여기서 이제 요 경우는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한두 개 정도 예문을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지금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은 기껏해야 그냥 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4승을 적분한 문제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졌을 때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4승 이런 건 지금 아직 없네요.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인의 4승 하나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문도 한번 우리가 더불어서 해볼게요. 사인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제곱, 사인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제곱은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여기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좀 높은 짝수로 해볼게요. 사인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4승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m과 n이 모두 다 짝수인 경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m과 n이 모두 다 짝수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이 1번, 풀이 2번 나눠서 해볼게요.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풀이 1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sin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4승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4하고 4분의 1을 다시 곱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4분의 1이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 sin 코의 전체 제곱이니까 sin 2x의 바깥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그리고 코사인 2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8분의 1이 되고요.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적분을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인테그랄 sin 2x의 제곱과 코사인 2x dx 이거 코사인 이거부터 먼저 했죠. 자, 전개를 했으니까 코사인 2x의 제곱이 먼저 나오죠. 코사인 2x의 제곱 그리고 인테그랄 이렇게 전개한 걸 계산합니다. sin 2x의 제곱과 코사인 2x dx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앞에 거는 바로 적분이 안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8분의 1 역시 200으로 바꿉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하기 2배니까 4x dx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적분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앞에서 했던 원리를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곱비주얼 줬을 때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 차수가 되는 경우라면 치환 적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뒤에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sin x를 t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묶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sin x를 t로 치환하면 이쪽 부분이 dt랑 관련이 있죠. 바로 dt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쓰면은 sin x 2x를 우리가 t로 치환하면 좌변 미분하면 dt, 우변 sin 미분하니까 코사인 2x dx 합성하면서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2x dx는 양변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 dt가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인테그랄 여기는 t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x dx는 코사인 2x dx는 2분의 1 dt가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dt.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앞으로 내보내고 dt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적분은 요걸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마저 계산해 볼까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 나가니까 2판이 16분의 1. 그리고 바로 적분할게요. 이거 2분의 1 다 나갔습니다. 2를 적분하니까는 x, 코사인 4x를 적분하니까 4분의 1 사인 4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분의 한꺼번에 묶었으니까 여기도 바로 이어서 플러스를 쓰겠습니다. t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t의 3승, 3분의 1 t의 t는 sin 2x를 t를 쳐낸 거잖아요. 3분의 1 t의 3승, 그럼 맨 마지막에 플러스 c라 쓰겠습니다. 여기는 sin 2x라 놓으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풀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쪼갰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는 4를 곱하고 4분의 1을 곱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sin x의 제곱과 코사인 x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x의 제곱 dx죠. 얘네들 전부 다 200으로 바꾸는 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아예 여기다 제곱이라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2의 제곱이니까 4, 2, 8분의 1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x와 그리고 이거 전개를 할게요. 1 플러스 2배 코사인 2x 이 뒤에 걸 전개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2x의 제곱이 있지요. 어떻게 풀든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이제 이걸 다 전개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니까 1,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자,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하면 1이고요. 이렇게 하면 2배 코사인 2x인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2x가 남죠. 바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사인 2x의 제곱. 자, 아까 이렇게 한 것도 마이너스 2배 코사인 2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배라 쓰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이렇게 한 것은 마이너스 2배 코사인 2x의 제곱. 이렇게 한 건 플러스 코사인 2x의 제곱이거든요. 정도를 한 거예요. 남은 것은 이렇게 전개한 거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3승만 있겠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식을 요 위에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8분의 1, 1을 적분하니까 x sin 2x가 됐어요. 그리고 얘는 바로 적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를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예 식을 한 번 더 바꾼 다음에 할 거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한꺼번에 다 바꾼 다음에 적분할게요. 8분의 1 인테그랄 1 플러스 코사인 2x 마이너스군요. 그리고 코사인 2x의 조합을 바꿉니다. 2분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각의 2배예요. 4x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x의 3승이 나왔네요. 코사인 2x의 3승은 이거는 앞에서 했던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예제 1번하고 유사한 문제죠. 자, 코사인 x의 3승하는 방법과 똑같이 얘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만 그럼 따로 띄어서 적분하도록 하죠. dx하고요. 얘만 따로 띄워 볼게요. 마이너스 8분의 1의 인테그랄 코사인 2x의 3승입니다. 코사인 2x의 3승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사인 2x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2x의 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8분의 1이 있었고요. 얘네들은 자, 요렇게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할 건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2, 2분의 1 빼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적분하니까 2분의 1x. 코사인 2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사인 2x.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4x를 적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4x가 있고요. 이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는데 합성하면서 안에 게 또 나와서 4가 나오거든요. 2분의 1만, 마이너스 2분의 1만 있어야 되니까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위에 건 적분이 끝났고요. 밑에 것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을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꾸면 코사인 2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2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x dx예요. 여기까지 됐죠? 사실 두 번째 풀이가 더 복잡하군요.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나은 상태네요.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라 했는데요. 본인이 많이 연습을 해서 되도록이면 쉽고 빠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뿐이에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될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자, 마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위에 거 8분의 1 그리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사인 2x 마이너스 8분의 1의 사인 4x.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코사인 2x인데요. 자, 이제 코사인 2x의 부정적분은 2분의 1 사인 2x예요.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팔이 16분의 1 사인 2x입니다. 이거 미분해 보세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하고 합성하면서 안에 것도 나와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플러스가 됐고 사인 2x를 이제 t를 치환합니다. 사인 2x를 t를 치환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사인 2x를 t를 치환하니까 코사인 2x dx가 코사인 2x dx는 보다시피 2분의 1 dt예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띄어서 적분 최종적으로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 인테그랄 사인 2x 제곱 그리고 코사인 2x dx예요. 사인 2x를 t를 치환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8분의 1 인테그랄 t의 제곱이고 코사인 2x dx는 2분의 1 dt예요. 2분의 1 dt였거든요. 2팔이 16분의 1이고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t의 3승 플러스 c가 됐죠. 자, 이제 이걸 여기다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48분의 1 그리고 이제 t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에요. 사인 2x를 t를 치환했으니까 사인 2x의 3승. 이제서야 적분이 다 끝났으니까 플러스 c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지워지는 항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저 볼게요. 2팔이 16분의 1 x 그리고 이렇게 2팔이 16 사인 2x 16 사인 2x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4분의 1 사인 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8분의 1 사인
EX의 3승 플러스 C가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적분이 됐습니다.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낫고 더 빠른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생겼네요. 즉, 첫 번째 풀이하고 두 번째 풀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아까 지우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풀이를 다 지워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마저 이 첫 번째 풀이의 결과를 써볼게요. 2분의 1 내보내면 2, 8이 16분의 1이고요. 자, 1을 적분하면 x가 됐었죠. 그리고 코사인 4x를 적분하니까 4분의 1 사인 4x가 됐어요. 그리고 이 2분을 같이 나가서 16분의 1이 된 거예요. t의 3승을 적분하니까, t의 적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t의 3승이었죠. t는 사인 2x를 치환한 것이니까 이거의 3승 플러스 c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랑 저 결과랑 같은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16x 마이너스 4, 6, 24, 4, 1, 4, 64분의 1에 사인 4x가 있고요. 3, 1, 3, 3, 68, 48분의 1에 사인 2x의 3승 플러스 c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풀이를 구해서 얻은 결과와 두 번째 풀이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나을지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쓰는 게 낫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m과 n이 모두 다 짝수일 때는요, 한꺼번에 200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조금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아까 두 번째 방법도 있고 첫 번째 방법도 있다 했지만은 결과는 같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방법이 조금은 더 간결하고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뿐만 아니라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으로 표시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러한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이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이 주어져 있을 때, 즉 사인의 m승과 코사인의 n승이 주어졌을 때 그들을 적분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눠서 봤어요. 우리는 m과 n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인 경우,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짝수인 경우를 나눠서 풀어봤고요. 그리고 교재에 없는 예문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풀어봤고, 특히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쌍곡함수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다음 같은 꼴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사인과 코사인뿐만 아니라 이 경우를 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렇게 탄젠트의 m승과 시컨트의 n승이 곱해지는 문제, 이런 꼴은 또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탄젠트하고 시컨트의 곱뿐만 아니라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의 곱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 더불어서 쌍곡함수들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얘를 하나 해결함으로 해서 나머지 경우도 유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해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